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뒤집는 방법, 심층 면접에서 고득점 하는 방법. 제가 그동안 실제로 이제 그 강사들이 아니라 실제 수험생들을 고시학원가 쪽으로 옮겨오고 나서 가르친 게 이제 거의 7년에서 8년 넘어가는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진짜 말 그대로 전국 각지예요. 보통 이제 면접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해당하잖아요. 노량진에서 해도 노량진에서 이제 와 있는 분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전국 각지였어요. 제가 윌땡에서 부산, 대구를 총괄할 때도 노량진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서울에서,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방을 잡고 내려오셨고, 이제 제가 노량진 강의 한번 하고 여기는 시스템적으로 안 맞다 싶어서 그냥 부산에 이제 제 개인 연구실 이제 컨설팅사로 오픈하고 나서는 도시별로 다 내려오셨고, 이제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이제 온라인 코칭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오프라인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할 건데, 방생했습니다. 제가 무술 지도자로서 탁 잡을 수 있지만, 봐줬습니다. 제가 그동안 7, 8년 동안 수백 명, 수천 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수정예로 이제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했으니까, 뭐, 학원가 총괄할 때야 많았지만, 어쨌든, 최종 합격, 면접에서 뒤집고 최종 합격 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리고 제가 라이프 디자인 코칭 하면 40, 50대 전문 직종 분들이란 말이에요. 전문 직종 분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칼리 지도자로서 이제 동호회를 운영하죠. 비영리 클럽.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공안직 현직자분뿐만 아니라 보안업 종사자분들,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 그거는 유튜브 루터쌤 아카데미 채널에 있습니다. 루터쌤 아카데미. 채널에 가시면 무기술 대응, 방법론에 대해서 이론을 아주 지루하게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마니아들만 찾는 곳. 무술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채널. 구독자 수가 극소수인데, 나름 유명해요. 그래서 막, 보안업 종사자분들은 이제 먼 도시에서,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분도 계시고, 제주도 아니면 서울 경기권에서 휴가 내서 오셔서 단기 집체 저한테 이제 배우고 가시고 하거든요. 여기 루터쌤 아카데미 채널에 가시면 제가 칼리라는 무술을 기반으로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이제 무기술 대응 훈련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거기도 이제 제가 다양한 직업의 경력자분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매우 큰 비밀이에요. 맞죠?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예로 들려드리는 분처럼 살아간다면 면접에서 고득점 받고 면접에서 뒤집는 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밀착 코칭반 요번 기수는 개설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줄이면 금액이 너무 올라가고 그렇게 개설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개설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전부 다 문의 주신 분들은 1대1 온라인 코칭으로 전환했는데, 제가 원래는 밀착 코칭반을 딱 하면, 제가 그 윌땡에 총괄할 때 이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12명 이하, 15인 이하. 이제 지금은 19인 이하로 이제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19인 이하를 지금 구상 중인데, 이제 소그룹 코칭으로 딱 하면, 윌땡에 있을 때도 그랬고 도시별로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에 오는 거겠죠. 왜냐면 거기에 좋다는 면접하고는 다 다녀본 거예요. 최불 경험이 보통 한 두세 번 있어. 아니면 한두 번 있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경찰관이라서, 아니면 부모님이 경찰 관계자라서 이제 추천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절박한 마음에 도시별로 이 부산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 부산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고시학원 잡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으로.
제가 이제 이분들 처음에 딱 코칭할 때 뭐부터 보냐면 행동 양식을 관찰해요. 오신 분들 상당수가요, 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리닝 입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늘져 있어요. 왜냐하면 체부 경험이 계속 있거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인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땅을 절대 보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할 때 절대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냐. 남들은 필기를 한 번도 합격을 못해서 9년, 7년, 10년, 15년까지 십수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합격하셔서 최종 승리자가 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그 험난한 여정에 비하면 당신들은 벌써 필기를 몇 번이나 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필기 이번에 처음 합격하는 사람도 당신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왜? 필기 한번 합격하려고 지금 경찰직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2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필기를 합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체부 경험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꾸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실패가 아니죠, 그거는. 게임도 베타 테스트를 해서 보완점을 찾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내가 좀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옷도 당신이 지금 현재 꾸밀 수 있는 최선으로 옷을 예쁘게 꾸미고 입고 다녀라. 그리고 밝게 웃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공직자, 경찰, 해양경찰, 대통령 경호원, 국정원 뭐든 상관없어요. 한 발 딱 남았다. 한 발.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한 발자국 남아있다. 심층 면접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면접관 앞에서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을 모두 다 쏟아 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상태가 얼마나 행복하냐. 학원은 과제를 엄청나게 내드려요. 밀코바는 과제가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처음에 피식 하다가 3, 4단계 가면 전부 다 몸살 나요. 거의 대부분이.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밀착 코칭만 하고 디프를 했었거든요. 디프라면 술 먹으면서 이제 그때 술을 딱 먹은 거에 취한 척 하면서 직접 그 과제를 한번 해보라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과제냐면서 막 욕 아닌 욕하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긍정의 힘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겨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 일들을 끌어당겨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그래요. 내가 무언가, 보세요. 내가 체불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거는 실패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경찰직을 예로 듭시다. 지금 경찰 면접 시즌이니까. 경찰이 되는 문턱에서 떨어진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보다 더 나은 경찰이 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문제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비전과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만한 교육적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저한테 코칭을 받은 최다 횟수가 4회인가 5회예요, 이 친구가. 최고 경험을 이만큼 한 거예요.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30대 초중반으로 갔어요. 30대 초? 재능이 너무 많은 친구인데 이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좀 말이 길어지고 약간 횡설수설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너무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그만큼 많이 합격하죠. 근데 그 사소한 게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제가 이 친구를 코칭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을 계속 찾으면서 미국에 그 체면 심리 그 3대 체면 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군 관련 교육 담당자분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제가 심리 전문가 과정도 이수했는데, 체면 심리 전문가 과정. 별로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 기법들이 필요할까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친구를 그 오랜 기간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나아져 있어요. 대단한 친구죠. 이 친구가 자기는 실패자라고 계속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렸다면 절대 합격 못했을 거예요. 그 오랜 기간, 거의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최종 합격할 때쯤에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복학해서, 이제 부모님은 대학 졸업하고 사업 이렇게 이제 일을 하기 바라셔서 그렇게 복학했는데 자기가 미를 못 버리고 이제 경찰 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그 직전에서는 이 친구도 울먹거렸어요. 교수님 너무 긴장되고 너무 두려워요 이러면서. 계속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코칭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이때는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가닥이 잡혔어요. 본인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코칭을 무언가 바꾼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만큼 성숙해졌어요. 나중엔 덤덤해요. 진짜. 단단해진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리고 이 친구가 좀 그 응시 지역만 조금만 바꿨다면 그 전에 이미 합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가 계속 응시했던 지역의 면접 특징이 본인의 그런 취약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차라리 그냥 검찰직을 지원해라. 공부는 잘하니까 검찰직을 지원해라. 아니면 다른 지청을 지원해라. 확실히 붙을 수 있다. 제가 계속 권유를 했는데도 본인은 그 지역만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본인 고향에. 뚝심이 있는 거죠. 나중에 연락 왔을 때 제가 욕했어요. 이 저번 시험에 분명히 내가 뭐랬노. 왜냐면 이제 계속 연달아 합격하니까 환산 점수가 처음에 말고는 낮았어요. 환산 점수가 낮아서 면접에서 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직전에 코칭할 때 바꿔라. 요번에 안 바꾸고 또 찾아오면 내가 진짜 막 욕을 할 거다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같은 지역에서 이제 맨 마지막 또 온 거예요.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끼니 자꾸 그럴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 뚝심이.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코칭 하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여물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20대 중후반에 봤는데, 이제 어느 때 30대 초니까, 제가 합격 그 결과 받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 바닥을 못 떠나요. 제가 가르쳤던 특목대입 분야, 제가 가르쳤던 강사 제자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제가 그때 그 위에 노량진에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제일 큰 데에서 면접 총괄해달라 했을 때, 팀을 만들 수 있냐 해서 제가 그쪽 특목대입 분야에 제가 가르쳤던 면접 이제 컨설팅 하는 강사들 모아서 팀으로 각각 했는데, 그 친구들 안 오죠. 왜냐면 거기가 시장 규모 훨씬 크고 수입이 훨씬 더 많은데, 저보고 왜 거기 있냐고, 당장에 돌아오시라고 막 그러거든요. 왜 거기서 고생하냐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못 떠나요. 제가 1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기 때 30% 합격하고 70% 전부 다 떨어질 거랬거든요. 학원 관계자들이. 저는 다 합격했어요. 저는 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원래 2기였어요. 2기였는데 이제 최종 합격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번 시즌이었나? 제가 제일 사랑하는 2기. 이걸 한번 보니까 못 떠나겠는 거예요. 네.
합격하자마자 부모님이 아니라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서 합격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왜냐면 제가, 야, 등신 같은 게 자꾸 같은 지역만 치지 말고, 검찰직도 좀 치고, 다른 지청도 좀 치라. 그럼 무조건 합격이다, 너는. 지금 이 지청이 네 그거랑 너무 안 맞는 거다, 내가. 그리고 이제 물론 한산이 낮은 것도 있지만, 면접에서 뒤집으려면 너한테 잘 맞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좀 요령을 부려라 했는데도, 진짜 자기 고향을 우직하게 계속 쳤거든요.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 와서 합격했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랬어요. 뚝심이. 그리고 스스로가 이걸 기회라고 인식하고 더 단단하고 여물어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2기의 막내였어요. 이게 이제 2기가 완전체로 전부 다 이제 현직자들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2기인데, 경찰이 2기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나이가 30대 이제 대부분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이제, 걔가 이제 40 됐겠나? 39? 40? 예. 39? 예. 어쨌든 그래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데, 왜 이 친구들 제일 사랑하냐면, 2기가 진짜 대단했어요. 저 친구들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이제 이땡에서 처음에 아시죠? 그 신강원 경찰팀이 원래 이땡에 있었잖아요. 이땡에 있다가 윌땡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때 이땡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땡기랑 경땅기가 생겼잖아요. 생겨가지고, 이땡이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 일부가. 그 전까지는 이땡이 제일 큰 학원이었죠. 사실은. 그 교육기업, 미래교육기업. 이제 갑자기 인수합병 되면서 저희는 미리 이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2기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경땡기가 이제 점령군처럼 이제 들어온 거죠. 저는 경땡기랑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협의도 안 하고 안 했는데 저희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하는 강의실마다 전부 다 이제 공사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그럼 이 친구들 환불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요. 그거 다 치워요. 다 치워서 딱 수업할 수 있게끔 준비 딱 해놔요. 그리고 제가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저도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진짜 혼신을 다해서, 이때 좀, 준비 기간도 길었어요. 거의 2달 넘짓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약속한 시수 끝나고는, 이제 본인들이 스터디를 잡으면 내가 가서 무료로 계속 수업해 주겠다 해서 계속 수업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들은, 자, 보세요. 그런 일이 닥치면, 와, 내 면접이 이제, 부류가 A, B로 나뉘어요. 야, 내 면접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학원 측에다 항의할 거고, 저한테도 짜증을 낼 거고, 이래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사실은 그런 반응을 보이죠. 맞죠? 왜냐하면 나 지금 면접인데,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한데, 대부분 그래요. 저한테 상담 문의할 때도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내가 지금 면접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하니까 새벽 1시고 2시고 상담 글을 남겨요.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요. 우와 씨 뭐 이래 이러면서 자기가 막 치워요. 그리고는 수업 듣고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과제를 엄청 더 많이 내줬거든요. 지금보다. 그걸 해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제 토론하라고 시키고 과제를 내주면, 지금 소개해드릴 그 친구가 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야, 씨, 내가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 역할 할 거야. 이러면서, 형님들, 자,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러고 막 자기들끼리 하는 형태를 막 발전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심층 면접 기본 중심축이 브루노의 자기 발견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형태를 꾸려나갈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친구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면접에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필기를, 제가 이제 단기 합격 사례는 없다고 했지만 이 친구가 진짜 운 좋게 필기를 거의 9개월인가 10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인문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가 공고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2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에요. 1부가 아니고 1부 선수 출신 있고 2부 선수 출신이 있는데 2부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냥 공고였나? 이래 무슨 기능 무슨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전혀 안 돼 있었대요, 자기가. 그리고 이 친구가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서울에 그 유명한 곳에서 헤어 디자이너 교육 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경찰이 하고 싶어서 내려와서 이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어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긍정의 힘으로 최종 합격까지 면접에서 뒤집고 합격한 친구인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우리 사무실에 오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기 이제 승진했을 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이 계급장 달아주는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저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고, 이기는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저 친구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 친구는 제가 존경해요. 진짜로. 저하고 나이차가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뭐 막내 동생이라 하기에는 나이차가 좀 더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큰 조카뻘인데 자기가 기분 좋으면 뭐 호칭도 오락가락해요. 저한테 막 교수님 했다가 또 뭐 기분 좋을 때는 술 먹다가 갑자기 행님 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고 해라는데 정말 유쾌하고 상쾌한 친구인데, 자,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예요. 제가 아니 그 헤어 디자이너로 거기 서울에 그렇게 유명한 데서 교육받고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는데 왜 그 고액을 다 포기하고 와서 이 힘든 경찰을 하려고 한 거냐. 지원 동기가 뭐냐 이랬더니, 저는 교통경찰이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교통경찰? 뭐 형사도 아니고 뭐 정보과도 아니고 교통경찰이라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더니, 의견생활 할 때 교통 이제 수신 업무를 했대요. 그때 현직자분이 갑자기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의경인데 이걸 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었고 명절이었고 이제 차량이 엄청 많았대요. 이제 놀러 나온 가족들 차량이. 근데 이제 자기가 착착 절도감 있게 하는데 자기 신호에 맞춰서 그렇게 복잡한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쫙쫙쫙 움직이고 이제 정체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 교통의 흐름이 느껴지는데, 창문 밖에서 이제 차 안에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교통경찰로서의 그 역할뿐이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사람들은 교통경찰 저게 무슨 경찰이냐 그 무슨 신호등이지 이라고 막 폄하하는데 자기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고. 교통경찰은 내가 했던 그 교통경찰의 역할은 놀러 나온 저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저 아이들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뭔가 다르다 느꼈어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어떤 기본적인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소양이 좀 부족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막 메워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난 경찰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 교통 수신호 할 때 그 보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통경찰들, 아유, 저 뒷돈 받아먹고, 교통 단속해서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욕할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도로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명절에 복잡한, 도로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그 삶의 추억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그 경찰관들이에요. 그 친구 표현대로. 얼마나 보람있고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경찰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면접 준비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말을 해도 좀 이상해요. 말을 이상하게 하고 뭔가 아는 거에서 뒤죽박죽대가 막 나오고 해서 우리끼리 막 웃고 놀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기생들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딱 한 말이 뭐였냐면,
야, 내가 만약에 경찰팀장이나 팀장이라면 만약에 이제 부하 이제 팀원을 뽑아야 된다면 너는 무조건 뽑는다. 왜?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충만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양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듣고 면접 준비했는데 이제 면접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데, 면접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꿈에 그리던 경찰에 한 발자국 다가선 거에 대해서 막 흥분한 거예요. 떨어지고 말고를 걱정하는 것보다 이 사실에 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교수님, 제가요, 뭐 운동만 할 줄 알았지 공부도 안 했어요. 저 솔직히 진짜 돌대가리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 힘든 경찰 시험에 최종에 다가섰어요. 한 발자국 남았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멋지다. 내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경찰, 본인 소속 경찰에 딱 자대 이제 배치 받잖아요. 그 이제 6개월 동안 15기간이었잖아요. 연락 왔는데 경찰청장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이랬어요. 15기간 때. 그리고 또 경찰서장상을 또 받았어. 와, 대단하다. 또 경찰청장상 받았어. 와, 정말 대단하다. 또 무슨 상을 또 받았는데, 경찰서장님인가 청장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전해드린 거라서, 제가 이제 1등에 있을 때는 이 친구의 일화를 프린트해서 막 붙여놨어요. 이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런 경찰이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다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상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서장님인가 청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이번에는 좀 양보해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자,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순찰하잖아요. 순찰하는데 보통 그냥 가볍게 순찰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경찰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매 눈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마침 앞에 가는 차가 뭔가 비틀비틀 하는 것 같아. 저거 세워야 되겠다. 이제 판단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차가 도망가네? 양산에서 김해까지 추적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 자,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 체포한 거예요. 내려가지고 팍 깨가지고 건거 상. 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보통 순찰할 때 골목길 안에 꼼꼼하게 안 보잖아요, 경찰분들이. 맞죠? 그냥 좀 형식적으로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저런 어두운 데서는 뭔가 일이 벌어져. 제가 약간 그 친구 입장에서 약간 각색한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이제 저도 전해드린 거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딱 유심 보니까 아니 다를까 휴가 나온 군인이 여대생을 강간하려고 한 거예요. 태권도 선수 빠바바 신문에 기사 팍 상 팍. 또 한 번은 할머니가 이제 지나가는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느낌에. 보통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데 가서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셨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자녀들 곁으로 이제 보내드린 거예요. 신문기사 팍, 상 팍.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은 와, 상을 받은 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상이 아니에요. 상을 이렇게 연달아서 받고 이 친구는 형사과인가 수사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지구대에서.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승진도 안 됐어요. 이기생들 다른 친구들은 막 승진이 됐는데 자기 혼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조직 뭐 그렇노 이러면서 너그청 와 그렇노 이라고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유튜버 중에 보면 승진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나오셔서 유튜브 막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울분을 이해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지금 저기 있는 사진에 승진하는 촥 정복 입고 아내가 옆에서 계급장 달아주고 사장님이 계급장 달아주는 사진 딱 찍어서 저한테 빡 보낸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자꾸 승진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승진 시험. 근데 이 친구가 둘째를 온 상태였어요. 둘째. 그러니까 육아할 때 솔직히 그렇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승진 시험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야간 탄력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찰 업무 자체가 너무 보람있고 재밌으니까 야간 탄력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가서 이제 하고,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야 칼리하고 이 첨단 체포술 같이 하자. 너는 자문위원으로 딱이다. 같이 하자. 훈련 좀 하자. 이러면 태권도가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태권도 기술 다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청장기 태권도 이제 시합 뛰려고 준비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아이는 둘째네. 둘째 육아까지 하고 그러면서 승진 시험 준비해서 이제 합격한 거야. 왜? 그렇게 상 많이 받아도 승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때 이제 우리 막년회 할 때 이기생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모여요. 쫙 모여가 이제 이기생들 플러스 해서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 와서 이제 한 잔씩 하거든요. 야, 열 안 받더나 이러니까. 에이씨, 그 경찰뿐만 아니고 어느 조직체나 가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디 가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뭐 에이 짜증난다 회의감 가지고 하면 제 손해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냥 다른 길이 있는데 안 됐어. 안 되면 그럼 나 승진시험 준비하지 뭐. 승진시험 쳐서 시험으로 당당하게 승진하면 되지 뭐. 누구는 승진의 물을 먹고 경찰 조직 다 썩어 빠졌어. 경찰 조직 다 안 돼. 자기가 받은 혜택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에이 그런 건 어느 뭐 사기업이나 다른 직렬 공직자나 공공기관이나 그런데 다 했지. 이게 내가 야 네가 상을 몇 개를 받았냐. 경찰청장상 서장상 몇 개를 받았냐. 거기다가 신문에 몇 번을 나왔냐. 근데도 형사과 수사과 안 되고 승진이 또 물을 먹고 화 안 나더냐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체나 이런 문제는 다 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는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 어떤 문제점들은 사기업이나 어느 조직체나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명예와 자부심이 희석되지는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내가 내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돼도 안 됐네. 속은 약간 상할 수는 있지만 바로 승진 시험 준비했어요. 근데 육아하면서 애 보면서 했어요. 일도 하고 한 번에 팍 붙고 탁 착. 내가 야, 넌 진짜 존경한다. 내가 이랬어요. 너의 그 긍정이. 제가 저 친구랑 만나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잘 볼 수가 없어. 맨날 온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와. 마지막에 막판에 싹 와서 얼굴 쫙 비춰주고 가. 주인공처럼. 자기 말로는 창원에, 그럼 창원에서 한번 하시죠. 라는데, 그건 아니지. 맞죠?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으로 모여야죠. 전국에 다 있어요. 대전에 있고, 경주에 있고, 창원에 있고, 김해에도 있고,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와야죠.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세요. 다르죠?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직은 썩어 빠져서 자기가 그 경위 특채로 들어와서 구피 장학생으로 구피 유학도 갔다 오고 경찰 조직 내에서 정말 잘 나갈 땐 잘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에? 어떤 특정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정말 실력과 소신대로 인정을 못 받아서 뭐 승진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뭔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좋은 취지로 뭔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조직체에 대해서 불평불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에 이 친구는 어떤 조직이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래요. 근데 딱 반으로 나뉘어요. 똑같은 근무 여건에서 똑같은 경찰 조직의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제가 본 분들은 제가 정말 인정하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 맞아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바꾸려고 계속 건의하니까 찍혀가지고 계속 승진에 물먹네요 하시면서도 지금 내가 당장 경찰관으로서 나의 실력과 이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사비 털어서 해외 마스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 나이에 40대 50대 나이에 열심히 수련하는 분도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제가 열이 받는데 옆에서 보면서. 근데 경찰 조직 욕 안 해요. 어느 조직인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다른 기회가 있잖아요. 승진 시험.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그걸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승진한 거예요. 제가 면접에서 뒤집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절박한 분들 보면서 항상 이 친구 예를 들어드려요. 이 친구만큼 경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갈망이 있느냐, 공직자로서의 갈망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경찰은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명예롭고 고귀한 직업이에요. 공무원들은요, 국가 통치 운영 사무를 함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들 대행해서 우리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 일에 대한 목표와 비전과 보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면접에 준비하고 있느냐, 필기시험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지금 설사 필기 체력으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도, 정말 암울한 상황이라도 나는 정말 이 면접 기회가 준 것에 감사해야 하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떨어진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저한테 면접 코칭 받으러 오세요. 왜? 다른 데는 가봐야 다 획일화된 답변이고 비전문적이니까.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저번 코칭 받을 때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거의 한 50% 알았다면 이번에 코칭을 받으니까 나에 대해서 80%를 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수강 후기, 합격 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네이버에 DSA 컨설팅 검색하시면 그 수강 후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경분인데, 원래는 고득점인데 떨어지셨어요. 밀코반 수강생이었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업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이제 무난하게 합격하셨어요. 바로 합격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강 후기를 올렸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제 인생에 뜻깊은 시간이었나? 행운이었나?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제가 선생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값진 시간이었다. 면접을 떠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기도 여기 붙어져 있어요. 이제 끝나고 찾아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분이 서울여경, 미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마음씨도 너무 아름답고, 이분도 이 자기의 삶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좀 틱 증상이 있었어요. 긴장을 많이 하면 이게 막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틱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이제 이때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듯이 오셨는데, 이제 이걸 감사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왔을 때 진짜 딱 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느낌 좋아요. 이번엔 진짜 느낌 좋아요.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헤드헌터 잠깐 맛보기를 할 때 주워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렇게 봐요.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일만 남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한 사람이라서 이제는 성공할 일만 남은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없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은 훨씬 더 좋은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최고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에서 실패하신 거예요? 나 자신이 단단하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가 좀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관점의 차이가 삶을 변화시켜요. 관점의 차이가. 제가 고시에 계속 실패하고 제 나름대로 계속 합리화를 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최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먹어서 빈혈이 걸려 본 적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됐고, 이제 제가 아파서 시험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국의 상위 3%대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서울대는 조금 솔직히 좀 힘들었고, 그 나머지 대학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의대는 힘들었지만 약대는 가능한 뭐 그런 그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집 근처 이제 국립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특차 수석 입학을 했는데, 근데 저는 계속 내가 시험 망쳤는데도 난 그 정도였어. 난 계속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솔직히 그렇게 여건이 안 되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여건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는 계속 일이 터져. 이제 저는 그걸 계속 핑계 삼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지금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좋은 말을 해줘서 제가 8년인가 9년 동안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고 이제 다양한 분야를 거쳤어요. 그 전에 물론 합격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던 사시 말고, 이제 고시 말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시험들은 합격한 곳이 좀 꽤 많았어요. 많았는데 성이 안 차서 안 갔는데, 어쨌든 제가 제 아내를 제 아내의 좋은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서 정말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했는데, 한 군데 제가 지금도 이제 딱 2군데서 저한테, 거기 이제 편집국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고시낭인인데, 그리고 계속 이제 직업을 옮기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랬더니, 저한테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실패자라는 게 있었어요. 9년 동안 준비했던 목표에 대한 실패, 이게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남들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님하고 편집국장님은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대영씨가 9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이 시간이 왜 실패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뻥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어요. 당신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그 9년의 시간은 당신이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당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었다. 마침 제 단짝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세 사람 만난 적 없죠. 제 단짝 친구가 술 마시면서 저한테 그 비슷한 시기에 얘기해 준 거예요. 대영아, 내가 너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너는 진짜 비바람이 멋지게 깎아놓은 정말 멋진 조각상 같아. 요즘은 너무 멋있어졌어. 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속으로 이게 놀리나. 왜냐면 그 친구는 의대 교수예요. 고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긴 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원하던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의대 교수인데, 저한테 이제 그것도 국립대.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 새끼 나를 놀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할 친구는 아니거든요. 되게 진중한 친구예요. 내가 모르는 나만의 매력이 있나? 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편집국장님이랑 그 이사님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시를 준비했던 9년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좀 달랐던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비전은 명확했어요. 근데 그 삶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최단거리가 이제 사시나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가는 루트였던 거죠. 근데 다른 길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를 미련을 확 버렸는데, 제가 꿈꾸는 이 비전을 향해서, 제가 꿈꾸는 비전은 저의 생각이나 철학이 좋은 작용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러한 제 삶의 가치 철학이 다른 분들께 좋은 삶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요. 예. 그분들을 지켜드리고, 그러한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제안한 포지션도 다 관련된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제 면접을 보는데, 심층 면접, 인터뷰죠. 잡 인터뷰를 보는데, 당신은 너무 멋진 사람이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의 인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의를 하는 거다. 실패의 시간 아니다. 저한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왜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멋들어진 훌륭한 인재가 된 데는 이 숙성의 시간이 작용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취지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친구. 대단하죠? 20대 초중반이었는데 합격했을 때 30대 초반이었어요. 체불 경험이 이만큼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목표 응시청으로 계속 넣었어요. 결국은 자신을 증명했어요. 저처럼 다른 길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 실패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나만의 비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장애물이 당연히 나타나요. 그 장애물은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예요. 내가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기회라고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 면접을 앞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값지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기를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무사히 끝낸, 다른 직렬이라면 필기시험을 합격한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담아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필기준비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해 했으면 좋겠어요. 즐기지는 마세요. 공부는 제가 수험생활이 제가 실패한 건 저는 즐겼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학문적으로 깊이 파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솔직히 오빠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빠는 맨날 무슨 학문을 무슨 과목을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지만 얘기한다. 당신은 솔직히 당신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뭔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필기 준비는 절대 즐기면서 하면 안 돼요. 힘들고 괴로워요. 괴로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감사해 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감사해 하시라고요. 나는 멍청해요. 아까 말한 저 친구 운동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보람 있는 교통경찰이 되고자 했을 그 마음을 먹은 순간,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경찰에 도전했을 때 내가 기초 지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식을 다시 쌓고 다시 경찰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못 느꼈어요. 왜? 내가 멋진 경찰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시험에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어떤 경찰이 될까, 내가 어떤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밀렸을 때도 당당하게 그냥 승진 시험 쳐서 간 거예요. 경찰 조직을 욕하거나 경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는 대신에. 저는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좀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생겨나요. 이제 아주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근데 제가 우리 합격생들, 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진짜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직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자극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제가 그걸 실천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해요. 여러분은요? 수험생을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 즐기면 절대 안 돼요. 즐기면 안 돼요. 즐기면 안 되고, 괴로워요. 괴롭게 공부하시고,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투자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신 분들도 어쨌든 나는 지금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체력 점수 좀 안 좋고 필기시험 안 좋아도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이제 나의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나 자신을 토닥거려 주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이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제가 장담컨대 면접에서 고득점 받아요. 설사 못 받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할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저도 느꼈고 제가 그동안 7년 넘게 수백 명을 가르치면서 우리 현직자분들 각계각층에 제가 가르친 분들 각계각층에 다 있어요. 그 라이프 디자인 코칭 했던 전문 직종분들도 각계각층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성공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그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거니까. 떨리는 거 괜찮아요. 대신에 자기 합리화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